광주광역시장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사합니다. 2002년 7월 1일 광주광역시장 강민정.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지난 2022년 7월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이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반 동안 광주 지역 다양한 현장에서 여러 정책 등을 통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 이어졌는데요. 오늘 유후 플러스에서는 민선 8기 4년 차 마지막 시간 보내고 있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지난 약속의 의미 되돌아보고요. 앞으로의 남은 과제도 짚어보겠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시민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올 여름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정말 또 비도 많았고요. 폭염, 폭우 정말 잘 이겨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벌써로 이제 겨울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환절기 또는 한겨울에 추위와 더불어 이제 겨울 걱정을 해야 되고 건강 걱정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우리 광주시가 열심히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잘 책임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앞서 인사를 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곳에 처음 온 거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 시민들의 어떤 행복 찾기의 발전소입니다. 이가 저 광주시의 시장실인데요. 원래는 사각 테이블이었는데요. 제가 3년 전에 7월 1일 날 시장에 취임하고 출근을 했을 때 사각 테이블이 있어서 사각이 말고 원탁 하나 넣자. 그래서 우리 시장실 유일하게 투자한 것이 이 원탁 테이블. 왜 원탁으로 바꾸셨어요? 원탁은 주인공이 따로 없잖아요. 시장이 주인공이기도 하고 이 자리에 앉은 시민이 주인일 수도 있고 우리 공직자 간부들이 주인일 수도 있고 누구도 다 자기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석이 없는 겁니다. 상석이.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제가 광주 시민을 대표해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네. 반가운 마음으로 제가 환영합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광주시의 가장 큰 좀 현안이자 또 고민,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해서 광주에 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어쨌건 유치가 좀 무산이 된 것 같습니다. 원인 어디 있다고 보세요? 대통령께서도 공약이 지켜지지 않아서 송구하다, 시민들께 송구합니다. 광주의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대통령께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민들께 위로가 되고 실제로 그렇게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했고 또 광주가 지난 2017년부터 키워온 꿈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가 무산된 것은 정말 시민들이 너무 허탈해하고 허망해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시민들께 말씀하신 송구하고 약속은 지키겠다 이 말씀은 진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유치가 무산된 것이 아니라 선정 과정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컴퓨팅 자원을 어느 지역으로 할 건가를 결정할 때는 땅값이나 전기료 이런 것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컴퓨팅 자원이 어느 지역, 광주에 갔을 때, 또 광주 아닌 다른 곳에 갔을 때 얼마나 AI 생태계가 잘 키워질 수 있는가. 그런 점에서 광주야말로 인재, 인프라, 기업,
정주 여건 이런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넘버원 가장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인데 어찌된 일인지 광주가 아닌 다른 곳으로 된 것이 너무나 저는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결정 과정이었다.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는 지금 광주에 있고 AI 컴퓨팅 센터를 유치를 하려고 한 건데 이 두 개의 차이를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AI 데이터 센터는 단순히 데이터를 좀 저장하는 곳이고 컴퓨팅 센터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장이라서 광주에 더 필요했던 건데 광주 지역의 유치가 무산이 됐고 이후에 이제 시장님을 포함해서 광주 지역 각계에서 이제 반발이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무산된 이후에 다른 계획이 또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은 여전히 컴퓨팅 자원이 더 필요합니다. 저는 그 더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국가가 주도해서 국가가 컴퓨팅 자원을 새롭게 더 광주에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이미 이제 무산된 거는 무산된 거고 네. 어차피 컴퓨팅 자원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광주에 한 곳 더 짓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제 정부에서 대안을 내놓겠지만은 그런 민간의 데이터 센터, 컴퓨팅 센터에 공공의 옷을 입혀서 지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추가로 더 지을 수도 있고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한 만큼 지금 정부하고 계속 논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남과 또 연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방안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전남과 연합하거나 상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AI 생태계는 그렇게 구축되지 않습니다. 광주의 첨단 3직을 중심으로 집적단지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있고 드라이빙 시뮬레이터가 있고 창업 실증동이 있고 그 곁에 AI 영재고가 있고 또 거기에 기업들이 지금 입주를 시작하고 있고 이곳에 집적화를 시켜야 되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AI 컴퓨팅 센터가 그곳에 위치하지 않는 것은 AI 직접 단지를 만들기 위한 꿈, AI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꿈, 전남에 AI 컴퓨팅 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보충되고 상생되지는 절대 않습니다. AI 생태계가 어떻게 구축되는가를 잘 모르신 분들이 주장하는 주장일 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생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정말 네. 집적화를 해서 키워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속도인데요. 어떤 이야기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속도. 네. AI 컴퓨팅 센터도 집적이 속도와 관련돼 있는데요. 아니, 시장님 너무 AI밖에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온통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 미래의 일자리, 모든 일상의 의료와 교통과 일상의 삶과 결합돼서 미래의 먹거리이자 우리 미래의 행정이자 미래의 삶입니다. 아이고, 시장님. 그러면 AI는 잠깐 마음에 좀 접어두시고 네. 또 다른 광주에 또 시급한 현안들이 있잖아요. 네. 속도와 관련해서. 속도, 지하철이요? 예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얼마나 이제 시장님께서 답답하셨으면 택시요금 공청회 자리인데 갑자기 이제 발언을 좀 강하게 하셔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만큼 좀 답답하셨던 거죠? 도시철도 주변에 그 공사장 주변을 지나다니는 시민이면 시민, 택시 기사님들은 기사님대로 불평이 얼마나 불편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지하 공사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안반도 나오고 또 지하에 얽히고 설킨 매설부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진척이 없었어요. 애초보다 한 7개월이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님들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빠르게 하겠다. 근데 이미 시민들은 불평불만이 이렇게 불편함이 이렇게 목에 차서 시장의 말을 믿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믿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올 겨울이 가기 전에 12월 22일 전에 이 지하 공사는 둘째치고 지상부를 완벽히 깔끔하게 다 개방하고 포장 다 해서 시민 불편함은 좀 없애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내걸겠습니다. 12월 22일까지 안 되면 시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배수진을 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배수진이죠. 저는 네. 정말로 이 자리에 다시 말씀드리건데요. 12월 22일까지 꼭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안 되면요. 제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어서 시민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22일까지 안 되면 23일은 제가 시장직을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도록 제가 온 힘을 기울여서 22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진심이고 방송에 나가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사실 제가 지금 좀 소름 돋았는데 제가 이 질문 이후에 배수진 질문 이후에 후회하시죠? 라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네. 정치인은 말로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인감도장 띄고 인감증명 띄고 확약서 쓰는 것이 약속이 아니라 정치인은 말로 뱉는 순간 시민들께 약속하는 순간 그것이 확약서이고 도장입니다. 어떤 시민들은 제가 12월 20일까지 합시다 그러니까 속도만 중요한 거고 자칫하면 사고 나면 어쩔래 부실공사하면 어쩔래 그런데 제가 그렇게 그 편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속도도 중요하고 안전도 동시에 챙겨보고 있다는 말씀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사실 오죽 답답하면 저렇게 강하게 표현하실까 싶었는데 오늘 또다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그만큼 부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점에 많은 책임감, 미안함 이런 걸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광주시 현안 중에 또 속도가 필요한 현안 다른 게 이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군공항이요? 안 짚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주도하는 TF에 무안군이 참여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긴 하지만 이 문제를 보면 무안군의 입장이 좀 긍정적으로 바뀐 거 아니냐 이런 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진척이 좀 어디까지 됐나요? 지금 대통령께서 6월 달에 대통령실 산하에 TF를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요. 들어와서 그런 느낌이 들겠네요. 광주만 노력해서 1조를 추가로 지원하겠다. 순환권 발전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도지사의 생각이. 그 책임을 담보할 수 없는 기부대항의 방식으로 공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것을 누가 믿으려 하겠습니까? 이제 국가 단위에서 제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주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의 회의가 있었고요. 그러나 여전히 무안군이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가 없어서 이제 TF를 공식적으로 회의를 열지 못했는데 최근에 무안군에서 조건 없는 참여를 한 만큼 선언한 만큼 11월경 조만간에 TF가 공식적으로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그 TF에서 잘 합의가 되고 얘기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시장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최종 합의까지 뭔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는 것 같다가도 사실 현실적인 고비들이 좀 문제들이 많잖아요.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이제 광주시정을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건 어떤 문제신가요? 저는 군공항 이전에 2가지 큰 원칙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네. 첫째는
서남권에 관문공항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물류가, 산업이 오고 가고 하려면 관문공항이 있어야 됩니다. 관문공항이 없으니까 산업, 첨단 산업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 원칙은 관문공항을, 서남권의 관문공항을 무안에 확실히 만들자. 두 번째로 군공항으로 옮기려면요, 이 군공항의 사이즈가 더 현대화되고 작아져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만들고 돈이 많이 드는 방식으로 만들면 우리 시가 기부대 양이라는 방식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무안에 만들어줄 이 공항의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최대한 돈을 많이 남겨서 이전 지역인 무안 군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정책을 많이 펼쳐야 됩니다. 작은 사이즈로 그러나 현대공항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은 정부, 특히 국방부가 합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 두 원칙이 관철될 때만이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그걸 계속 정부에다가도 주장하고 전남과 무안에다도 계속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속도 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마치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꿀잼입니다. 꿀잼 하면 또 어떤 것들 생각나세요? 많은 청년들 또 많은 시민들이 광주는 갈 곳이 없다. 누릴 것이 없다. 즐길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잼 광주. 노잼 광주. 광주를 좀 꿀잼으로 만들기 위해서, 재밌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또 다양한 게 있을 텐데, 예. 그 중에 하나가 또 복합 쇼핑몰입니다. 옛 전남방직, 일신방직 부지에 이제 더현대라는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기로 했고, 그 옆에 주상복합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주상복합 아파트는 시공사들이 이제 포기하면서 지지부진한 상태고, 더현대 광주도 착공이 좀 연기가 한번 되긴 했습니다. 사업에 지금 차질이 혹시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차질이 하나도 없다고 제가 보고받았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순간 며칠 후면 더현대 광주라는 복합 쇼핑몰 1조가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착공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애초에는 10월에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네. 최근에 물가가 오르고 사업비가 증가해서 더현대 백화점 측에서 이 비용 조정을 하다 보니까 약간 늦어져서 11월 중순에 착공식을 하는 걸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복합 쇼핑몰은 착공을 하게 되고 차질 없이 복합 쇼핑몰 더현대 광주는 오픈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복합 쇼핑몰이 생기게 되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일이죠. 팝업도 들어오고. 근데 인근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 상권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저는 시장이 되자마자 역대 광주시에서 수년 동안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던 복합 쇼핑몰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광주가 꿀잼 도시가 되고 살아납니다. 광주의 소상공인들 골목 상권이 안 된 이유는 복합 쇼핑몰 때문에 안 된 게 아니라 사람, 구매자, 소비를 늘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 골목 상권이 죽습니다. 그러니 복합 쇼핑몰을 잘 지어서 거기에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사람이 몰려오도록 하고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이 골목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복합 쇼핑몰이 소상공인들과 골목 상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복합 쇼핑몰을 통해서 사람이 오도록 해서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가 제가 복합 쇼핑을 추진하는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그냥 제가 말로가 아니라 더현대 백화점의 관계자들 그리고 많은 도시 부산, 대전,
서울, 상암 경기장 이런 곳에 대형 복합 쇼핑몰이 그 도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살리고 상권을 살린다는 것이 속속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과거에 우리 광주가 실패했던 또 실현하지 못했던 그 일을 실현하는 시장, 그런 시장이 되려고 해봅니다. 그리고 상생협의회를 만들 겁니다. 네. 또 복합 쇼핑몰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업종이 피해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영역 결과도 발표하고 지금 상생협의체도 만들어서 다양한 좀 논의를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민 하나 피해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라고 이해를 하고 복합 쇼핑몰을 통해서 이제 우리 광주가 이제 꿀잼 도시로 거듭나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모델입니다. 광주가 전국적인 모델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겠나요? 예, 우리 광주가 잘하는 정책이 전국으로 속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인가요? 제 1번이 통합돌봄, 제 2번이 초등학생 학부모를 둔 분들이 직장에 아침에 서둘러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 9시가 아니라 10시에 출근하면 지원해주는 10시 출근제도. 지금 시장님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접으시기에는 손이 부족할 정도로 스스로를 이제 돌봄의 도시라고 부를 정도로 정책이 많은데 제가 좀 지켜보면 시장님이 개인적으로도 이 돌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특별한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8남매 막내인데 어머니를 제가 모시게 돼서 어머니를 모시다가 자식이 없다거나 돈이 없는 그런 부모님들에게는 누가 용돈을 드릴까? 정부가 좀 주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해서 만든 법이 지금은 기초연금이라고 불리우는 기초노령연금을 대표 발의해서 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된 이후에 내가 광주 시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해서 공약한 것이 통합돌봄이었어요. 나가더라네. 골다공증으로 요래 몇 년 됐어요. 좀 건강 어떠신가요, 어머니? 불편하시는데 집 안에서나 밖에서 연락 잘더라. 옳지. 잘하시면 조금 더 들고 내. 이렇게 모델까지 봤고요. 다음 키워드는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물음표. 광주 시정이 하도 많아서 광주 시민이 지금 거의 한 150만 가까이 되잖아요. 140만. 네, 140만, 네, 140만 가까이 되잖아요. 네. 140만 시민들의 궁금증을 사실 저희 제작진이 다 들어보고 싶었으나 예. 다 듣지는 못하고 몇 가지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어떤 질문이 담겨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시장님 또 직접 보시고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각본에 없는 네, 저도 정말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각본에 없는 얘기 제가 강합니다. 자, 여기 드리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회장 최은선입니다. 분양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청약 미달이라든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기존 계약을 하셨더라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현장에서 쉽게 거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주는 공급이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간에 이런 부분이 해소되기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광주 같은 경우는 아파트 물량이 되게 많이 넘쳐나긴 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문턱이 많이 높다는 거. 사람이 없는데 계속 물량만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님께서 좀 이제 간과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부동산, 주택, 집값. 너무 중요한 문제지만 또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미분양이 많은데도 사실 내가 집을 사고 싶지만 집값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문턱이 너무 높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민간 주택은 많이 늘고 공공주택은 속도가 느립니다. 늘 LH도 땅을 개발해서 민간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민간이 아파트를 지어서 고 분양가로 시민에게 분양을 하게 됩니다. 이 구조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광주에는 산정지구에 13,000세대를 주택을 짓겠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반대를 해왔습니다. 지금 광주의 공급 물량이 너무너무 많아졌는데 또 13,0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면 순간 광주의 공급 물량은 지금도 넘쳐나는데 너무 넘쳐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앞으로 LH는 민간에 분양하지 말아라. 이런 공공 직접 지어라 이런 그 정책 결정을 하면서 산정지구도 100% 공공주택을 짓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진 겁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제 민간 주택이 많이 늘었던 이유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 때문에 공원을 10%만 개발하고 90%는 시민에게 돌려주자라는 취지의 추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 때문에 아파트가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공급량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을 잘 보셔야 되겠지만 수도권은 아파트가 부족하고 미분양의 대부분 70%는 지방입니다. 결국 사람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도록 정책을 펼쳐주는 것이 미분양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광주시는 작년 9월부터요. 다양한 정책을 실현시켜서 작년 9월 이후에 17,000세대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공급 대비 분양으로. 그래서 점점 미분양이 좀 줄어들어 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부동산 문제가 시장께서 대답하기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보면 이제 공공에서 좀 공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쨌건 이것도 지역 균형이 필요하고 이제 너무 수도권에 몰려있는 사람들을 좀 지역으로 골고루 분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생활 이야기하니까 저도 갑자기 궁금해진 게 올해 들어서 싱크홀 사고가 굉장히 좀 많았었잖아요.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있었고. 광주에서도 이런 대형 싱크홀 사고가 안 난다는 법이 없으니까 혹시 뭐 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우선 이 대형 싱크홀은 광주에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작은 이제 공동화 구멍들이 발견되고 그랬는데 10월 현재 통계가 한 160군데 정도 발견이 된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5, 60%는 이제 해결이 된 거고 그동안 저도 이제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를 봤더니 이제 보통 5개 구청에서 싱크홀을 이렇게 탐지를 합니다.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발견되면 해당 기관으로 제2순환도로, 광주시청, 종건 이렇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 통보가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책임 소재가 조금 불분명해서 서로 좀 떠넘기기를 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는 발견한 즉시 치유를 하고
사후에 누구 책임이고 비용을 어디서 될 건가는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발견 즉시 치유하고 정산은 사후에 하자라는 원칙을 제가 크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161군데 정도 공동화가 생겼는데 한 5, 60%는 치유가 되고 있고 남은 것도 빠르게 치유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후 정산제를 통해서 어쨌건 광주에서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계신다라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청년 창업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직접 보시죠. 광주를 좋아합니다. 네. 광주에서 앞으로도 살고 싶고, 그런데 물론 이제 시가 모든 창업을 한다고 해서 다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그런 것들도 이해는 합니다만, 일단 협력 관계들이 너무 부족하고요. 인적 자원을 조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인력을 구하려면 다 서울에서 모셔와야 됩니다. 저희 팀원들도 여기서 광주 토박이에 계신 분은 2명밖에 없어요. 서울 수준의 인프라가 없고 서울 수준의 연봉을 맞춰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창업가들도 그냥 우리가 서울로 가버리자 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청년 정책들 많이 내주고 계신데, 사실 이걸 청년의 입장으로서는 와닿는 것이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청년과 우리 대학생들 혹은 창업가들을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현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저는 기회 창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광주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여기에 네트워크가 뻗치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 박람회를 견학을 가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이제 강사분들을 초청해서 기업자분들 취업자 멘토링을 진행하는 행사들도 있었는데, 대부분 수도권에서 오셨고 수도권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도 수도권이 확실히 더 그런 부분에서 인프라가 잘 잡혀 있고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걸 비교가 됐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몰리는 기업 구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광주에 있는 대학생들이 광주에서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제도나 프로그램이 많이 설계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회사와 이렇게 인턴십을 체결을 해서 저희가 조금 사회로 조금이나마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일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주세요. 내일도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주세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숨이 좀 나오셨는데, 사실 수도권에 일자리가 몰려 있고 또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좋은 인재를 구하기 어렵고 너무 오래전부터 반복된 문제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광주시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을 하셨잖아요. 그 결과 올해 전국 청년 정책 평가 1위,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는데도 동시에 좀 아쉬운 결과지만 청년 유출률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정책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도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결국은 이제 청년 정책을 잘하는 것과 청년들이 떠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1번이 질 좋은 일자리입니다. 질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우리 광주가 산업 구조가 건설, 또 제조업 중에는 대형 제조업도 없고 질 좋은 제조업이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300인 이상 대기업들이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삼성전자, 엠코 이런 제조업, 규모 있는 제조업인데 여기는 고용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질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질 좋은 일자리는 지속적인 산업에 대한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광주는 여러 번의 정권 교체를 이루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투자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AI와 모빌리티 산업을 집착하고 올인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AI와 모빌리티와 같은 이런 미래 산업을 키워야만 질 좋은 산업으로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가 국가 AI 데이터 센터
첨단 3주의 국가 데이터 센터가 있고 AI 산업 때문에 광주에 지난 3년 동안 160개 기업이 새로 유치됐습니다. 거기에 고용된 일자리가 650명입니다. 이 650명은 상당히 질 좋은 일자리입니다. 지금 건설업이나 제조업의 일자리가 하나도 안 늡니다. 현상 유지 내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모빌리티 산업을 키워야만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이것을 키우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과거에는 전남에서 광주로 인구가 청년들이 와서 그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청년 시절을 지내서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난데 지금은 전남에서 들어올 청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주는 떠나는 비율이 1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청년의 정책은 일경험 사업,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이런 여러 가지 96가지의 사업을 청년 정책을 우리가 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질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청년들이 떠나는 거죠. 시장께서도 이제 질 좋은 청년 정책을 많이 이제 만들긴 하지만 어쨌건 그 한계도 아시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AI를 잊을만 하면 얘기를 하시는데 AI 산업에 그 정말 사람들이 집착한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이렇게 좀 하시는 것도 AI 산업을 통해서 이 발전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결국은 정책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업을 키우지 않고서는 청년들을 떠나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질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산업을 키우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창업에 대해서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을 키우는 것, 창업을 키우는 것, 그리고 그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 이런 것들에 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정말 많이 바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제가 95시간입니다. 혹시 95. 네, 95시간. 이게 뭐냐면요. 저희가 지난주 그러니까 시장님의 일주일 근무 시간을 직접 확인을 해봤더니 95시간 40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계산해도 잘 안 나오는데 숫자로만 계산해보면 뭐 하루를 거의 한 2번 사시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일정이 엄청 바쁘신 거죠? 사실은 시장이 바쁘면 안 되거든요. 좀 차분히 시민들의 소리, 정책 연구, 미래에 대한 구상 이런 걸 차분히 해야 되는데 너무 현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늘도 그랬지만은 복합 쇼핑몰, 지하철, AI, 모빌리티, 지하 그 공동구, 또 뭐 통합돌봄, 뭐 이 현안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시장이 좀 바삐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도 많으시고 업무량 자체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절대적 업무량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시장을 해보니까요. 사람들은 강기정 시장이 불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도 강기정 시장만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공직자들을 만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불통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바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쁜 데는 광주가 빠른 속도로 변화 발전해야 될 지금 기회가 온 거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우리에게 광주의 발전의 기회가 지금 왔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시장님의 마음은 알겠는데 같이 일하는 비서실 직원들은 좀 피곤하지 않을까요? 저를 만난 업보로 생각해야죠. 왜냐면 저희도 워낙 이제 업무가 많으시니까 지금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오면서 좀 원망스러웠거든요, 사실은. 근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시간밖에 정말 없을 정도로 업무가 진짜 많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네요.
항상 이 시간에 한 번도 예의 없이 이 시간에 준비했지. 일단 책상 위에 있는 서류를 좀 보는 것이 첫 번째고요. 온라인 결제를 좀 합니다. 끝나면 이제 제가 하루 일기를 쓰죠. 예, 매일 한 줄 일기를 씁니다. 이 결제의 최고의 고민은 이제 그 부서에서 올라오는 담당자들의 생각은 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부서와 다른 부서가 충돌하지 않을까, 이걸 늘 고민을 하죠, 저는. 비슷한 숫자로 일부러 맞힌 건가요? 내 월급이 적어요부터 내가 집에서 출근하는데 반드시 대화를 하고 나면 현장에서 이제 스스로들이 또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봅니다.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어떻게 더 실현될 건가를 찾더라고요. 그 효과가 있어요. 우리 직원이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밤중에도 어린이병원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좋다 그러면 그걸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지. 그 직원 이름이 기억하십니까? 최 누군데 내 이름은 기억을 솔직히 못하거든. 저기 오늘 역할 좀 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힘을 내서 잘해보자라고 오히려 저를 격려할 때 괜찮다, 광주가 잘 될 거다 이렇게 말할 때는 제가 괜히 미안하고 막 그러죠. 그럴 때가 제일. 하루 이렇게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디 그 빈소 빨리 걸으셔야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조심하십시오. 그래, 오늘 너무 고생하셨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시민들의 요구는 항상 많잖아요. 해달라는 거 그렇죠, 너무 많죠.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사실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꼭 필요한 곳, 가장 시급한 곳에 써야 되는데 그 결정을 내리는 자리가 또 시장의 자리잖아요. 예. 그 무게감, 압박감, 책임감이 좀 클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국회의원 시절부터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저는 정치가 뭘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정치란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다. 정치란 대화하는 것이 정치다. 정치란 어떤 것이다. 끊임없이 했는데 제가 정의하는 정치란 한정된 재원, 예산을 분배하는 것이 정치다. 그 행위다. 그래 나는 좋은 정치를 어떻게 할 건가를 끊임없이 예산을 분배할 때, 소 예산을 나눌 때 저는 예산 편성할 때 제가 늘 좋은 정치를 해야 된다. 좋은 곳에 써야 된다. 이렇게 제가 다짐하고 그렇습니다. 광주시장이자 정치인이자 인간 강기정에게 이제 정치란 한정된 자원을 잘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도 그냥 당연하게 내가 잘해야 되는 일이라고 좀 받아들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걸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직업이 아니라 국회의원일 때, 청와대에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그다음에 시장으로 있을 때 이거이 내 직업이다가 아니라 이건 내 소명이다. 소명으로 정치를 저는 해보려고 하는데 시민들이 알아줄련지. 좀 아쉽지만 오늘 이제 대담 서서히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꿈꾸는 광주의 내일 세 가지 키워드로 좀 표현을 해주시겠어요?
고민할 시간 좀 드릴까요? 뭘까요? 일자리, 사람, 공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일자리는 질 좋은 일자리일 것이고 사람은 결국 광주는 사람을 키워 광주를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인재를 키운다. 사람을 키운다. 세 번째로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도로, 주변 환경, 강을 개발하는 것, 산을 보호하는 것, 이 도시 공간을 정말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우리 편리한 지하철, 도로, 버스, 아파트, 녹지, 무등산 이런 공간을 잘 가꾸고 준비하는 일자리, 사람, 공간 이런 키워드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광주 도시 자체를 굉장히 잘 환경적으로 잘 가꿔서 여기에 또 좋은 일자리도 있어서 사람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해석이 더 것 같아요. 좋네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시장님으로. 아닙니다. 저는 그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키워드죠. 일자리, 또 사람, 공간 이 세 가지가 정말 광주의 미래, 광주의 내일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돼서 시민의 삶에 좀 직접 와닿을 수 있도록 앞으로 지금보다 더 바쁘시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더 바쁘게 더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광주 특집으로 마련한 유후 플러스 오늘 강기정 광주시장과 함께했습니다. 민선 8기 지난 3년 반의 시간 결코 좀 쉽지만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도전도 있었고요. 또 시행착오도 있었는데 그 모든 과정이 정말 더 나은, 더 빛나는 광주의 내일로 이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유후 플러스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장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